저는 오늘 강의를 잡은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난관이 걸림돌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나가게 하는 디딤돌이냐 하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상임이사하고 상의할 때 저는 사업한 지나온 과정, 공부한 지나온 과정 중에서 뭐를 먼저 할까 했더니 우리 남광호 상임이사가 돈 버는 얘기부터 먼저 해야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돈 벌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올해로 제가 35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책을 많이 봤죠. 매를 맞아가면서도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군대에서 보초를 쓰면은 그 달빛이 교교하고 그럴 때 보초를 쓰면은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럴 때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살까지는 세상 공부를 하고 40살부터 60살까지는 돈을 열심히 벌고 60 넘어서는 세상에 남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여러분들 다 알지만은 고향에서 학원을 하고 학원하다가 이제 과외금지가 돼갖고 망하고 그리고 조선일보에 스카웃돼서 제가 일할 때 일입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분이 지금은 이 세상 분이 아니지만은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저에게 큰 영감을 주신 분이세요. 송석환 조선일보 그 판매 담당 이사님이시죠. 저분 밑에서 제가 일할 때 경상북도 의성으로 출장을 간 직원이 출장 복명서를 올렸습니다. 출장 갈 때 비가 많이 와서 그때는 뭐 차가 없이 다 버스로 다닐 테니까 비가 와서 도로가 유실되고 그러니까 버스가 안 가니까 이 사람이 의성에서 안개를 가는 출장 일정을 못 가고 출장 복명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장마로 인한 도로 유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었기에 부득이 다음에 출장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장을 다 마치고 회사에 복귀해서 근무를 시작한 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보냈던 출장 복명서 그 끄트머리에 우리 국장께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걸어서 갈 수는 없었는가. 저분이 대단한 분인 건 다 알지만은 의성서 안개까지가 50리 길인데 왕복 100리를 걸어갔다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우리 거기에 있던 80명이 다들 그냥 지나가는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하는 얘기지. 그러고 그해 가을에 추석이 됐어요. 저분이 옛날에 신문사 담당을 할 때 충청북도를 담당했는데 보훈도 담당을 했어요. 저분이 저한테 불러갖고 너 요번에 고향 가지? 예. 그러니까 너 보훈 가면은 천사철 씨한테 가서 요 선물을 전달해 줘라. 여기에 제 말에 나오는 천사철 씨라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천성호 선배님의 선친이 바로 천사철 어르신입니다. 그분이 옛날에 조선일보 보고서를 할 때 이분이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들고 그때 삼양주유소하던 천사철 씨 사무실에 가서 그걸 전달했더니 그 어른이 자네 많이 안 바쁘면 나하고 소주 한잔 하게.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없었지만 김천 식당에 가서 돼지고기 두루치기로 그분하고 술 한잔 나눴습니다. 그분 말이 자네 국장 대단하다. 아,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다. 예, 대단합니다. 자네 모를 거야.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신문사 보급소를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서 직원이 내려와서 일을 보고 가는데 회인의 보급소가 있고 보은의 보급소가 있고 송리산의 보급소가 있는데 회인서 일을 보고 오면은 예전에는 아예 버스밖에 없으니까 보은서 일 보고 송리산에 가야 되는데 송리산에 가는 버스가 가끔 시간이 늦어갖고 없어지는 거죠. 그럼 다른 직원들은 송리산 보급소로 전화를 해서 이러고 얘기 나누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마침 오자마자 버스가 없다 하니까 가방에서 주섬주섬 운동화를 꺼내신더니 송리산을 갔다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에 출발해서 깜깜한 밤중에 건너오더래요. 이 말뜻제를 넘어서 왕복 80몇 길을. 그런 분이 볼 때 의성서 안개까지 갔다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 걸어서 못 가냐는 거죠.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 정수리에서 이 독치로 이렇게 딱 맞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 인생을 이래 사는 거구나. 인생을 진짜 이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래 살아야 되겠다. 제 인생에서 그때 들었던 천사철 어르신이 들려줬던 이 송석환님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좌표가 됐어요. 제 행동의 기준이 됐습니다. 제 판단의 완전히 원점이 됐어요. 마트에 넘어서 80리도 갔다 오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문사에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 1등만 했습니다. 가장 많이 신문을 잘 파는 사람으로 제가 꼽혔어요. 그러고 나이 40이 됐어요. 그때 제가 조선일보 인천지사장을 할 때입니다. 40이 됐는데 군대에서 제가 40 되면서부터는 제가 사업한다 했으니까 뭐랄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근무 끝나고 나면은 차를 끌고 인천을 다 돌았습니다. 그때 마침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도시를 5개 만들면서 전국에 200만 호 주택 건설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온통 난립니다. 건축자재가 딸려서 시멘트, 모래, 철근 다 날렸어요. 거기에 자갈도 날렸죠. 제가 계속 돌면서 운명처럼 이 기회가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석산을 해야 되겠다. 석산을. 다른 건 뭐 레미콘 공장은 돈이 없었고 못하고 석산은 산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석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 마음먹었죠. 그러고 나서 회사에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국장님이 일 잘하는 사람이 나가니까 몇 번 말렸죠. 말렸는데 그래도 제가 사표를 내고 제가 여기에서 편한데 주저앉으면 저는 제 인생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한번 사업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앞에 코리아나 호텔이 있는데 그 2층 그 일식집에서 저분이 점심 사주고 나서 제 인생에 가장 훌륭하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말이야, 자넨 뭘 해도 될 거야. 송리산
말티째를 80몇 길을 걸어 다닌 분이 회사를 떠나서 사업하겠다고 나이 40에 출발하는 사람한테 대고 했던 저 말씀이 저한테는 이 세상에서 들었던 가장 큰 칭찬이었어요. 저 말씀 때문에 저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일어섰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일어섰어요.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왜? 저분이 나한테 말했잖아. 넌 뭘 해도 될 거라고. 넌 뭘 해도 될 거야. 그 말이 저한테는 이런 말도 못하는 자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러신 거죠. 끝까지 주저앉지 않고. 그래서 제가 114번을 찾아갑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저분이 권예상님인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검단에 산이 있길래 그 산 임자를 찾아갔는데 저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저분한테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저 땅을 좀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제가 돈이 없는데 외상으로 주면 안 되겠느냐. 얘 미친놈아. 외상으로 돈을 한 푼도 없이 외상으로 돌락하니까 저 어른이 저를 볼 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죠. 쫓겨나면 또 가고 또 가고. 일주일에 2번씩을 찾아갔어요. 제 마음이 약해질까 봐 싶어서 제가 갖고 다니던 수첩에다가 일주일에 2번을 일부러 동그라미를 칩니다. 동그라미 치면 무조건 가는 날이에요. 저분이 부천에 있는 경기화학, 경기비료 만드는 그 비료 공장에 전무했었는데 저분 사무실에 가려면은 내려서 그 공장까지 한 300m를 걸어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을 계속 쫓겨나면 또 가고 또 가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이 어른이 했던 이 말씀 때문에 넌 뭘 해도 될 거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냥 죽기 살기로. 여러분, 죽기 살기로 갔죠. 50번이 넘겨가니까 이분이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차도 한 잔 주고. 70번 넘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사업할 거냐.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았냐. 100번이 넘어가니까 나한테 기회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114번이 갈 때 저분이 나한테 그 이분 위에 회장님을 소개시킨다고 가서 제가 있는 데서 이 어른이 그 회장님한테 이 친구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찾아오는 친구가. 제가 볼 때는 돈 띠먹을 친구 아닙니다. 그냥 한번 줘보시죠. 알았어. 자네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땅 5만 평을 외상으로 제가 얻었어요. 그 땅을 얻어서 나와서 공장을 걸어가는데 제가 걷는 이 발걸음이 아니에요. Walking on the cloud예요. 구름을 걷는 겁니다. 구름을 걷는 거예요. 5만 평을 돈 한 푼도 없이 얻은 거예요. 5만 평을. 그 땅이 지금 인천 검단인데 그 땅 시세가 3천억이 넘습니다. 최고 유지예요. 제가 그때 이분한테, 이 어른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사람 인심이라는 게 화장실 맘이라 급할 때만 그런 거지. 그냥 자네 어차피 열심히 했으니까 돈 열심히 벌게. 그럼에도 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 어른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아니하고 봉급을 드렸습니다.
아파서 돌아가실 때는 몇 년간을 저희가 병원비를 댔어요. 돌아가신 날이 제 생일날이라 저번 산소에 가서 인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제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91년도 5월 22일 날 이 석산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잘 됐냐면요. 레미콘사에서 돈을 막 이렇게 천찰로 쌓을 겁니다. 천찰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빚의 순간이 있어요. 빚의 순간이. 돈을 쌓았고요. 물건 돌라고. 밤새도록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돼요. 수도권에서 저희 석산 현장이 최고 컸습니다. 5만 평이었으니까. 저걸 다 깔아갖고 했어요. 계속했죠. 돈을 그때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긁는다는 표현이 바로 저럴 때예요. 제가 아까 114번 찾아갔다는 얘기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겨우 114번 찾아갔는데 이 친구, 하워드 슐츠라는 친구는 242번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243번째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스타벅스예요. 시애틀에 가면은, 전 가봤지만, 시애틀 어시장에 가면은 이런 허접한 데가 이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지만은 이 사람이 이거 시작할 때 투자 유치 받으려고 찾아간 것이 242번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243번째 투자 유치 받고 그것이 오늘의 스타벅스가 시작되는 겁니다. 스타벅스 보세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한국 대리점을 신세계에서 정영진이가 하는데, 전 세계 매출이 47조고, 한국 내에서만 스타벅스가 3조를, 나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115조입니다. 200번이 넘게 찾아간 사람이 이룩한 성과예요. 지금도 스타벅스는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1009번을 찾아갔어요. 1009번을. 60이 넘어서. 우리가 잘 아는 샌더스 할아버지예요.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이죠. 닭날개 튀김의 레시피만 갖고, 그 레시피를 갖고 투자를 찾아다니면서 이 레시피라면 팔리니까 투자하지 마시오. 다 바꿔요. 다 바꿔. 그러다가 1010번째 성공을 합니다. 그게 오늘의 유명한 KFC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여기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비하면은 제가 116번 찾아간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시도하는 거예요? 몇 번 도전하시죠? 몇 번? 몇 번 하시는 거예요? 한 20번 하시나요? 제가 볼 땐 20번이면 거의 다 성공합니다. 2번도 안 하려고 그래요. 거의 다. A하고 말죠. A하고 말면은 인생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 텀을 넘어서야 돼요. 그 텀을. 하느님은요, 운명은 반드시 어떤 큰 성과를 주고자 할 땐 벽이 딱 가로습니다. 그 벽을 걸림돌로 생각하지만 디딤돌로 생각하고 넘어서야 돼요.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걸 사람들은 거의 못해요. 주저앉고 말아요. 에이, 포기하고 말죠. 그럼 끝이죠. 그럼 끝이에요. 석산을 밤새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석산 허가 관련된 산림청에 청장을 지내셨기 잘 아시지만 뭐 5만 평이 휙 날아가요. 그러니까 3년 되니까
산이 없어졌어요. 그럼 사업 끝난 거 아닙니까? 사업이 끝났죠. 전 매일 고민을 했어요. 이 석산이 다 끝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죠. 뭐 돈은 벌었으니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이 없나? 다른 방법. 그러다가 번쩍하고 제 머리를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산 밑에 또 다 돌인데 이거 왜 안 꺼내지? 아, 산 밑에 돌인데 이거 왜 안 꺼낼까? 김포군청 산림과에 갔더니 아니, 이 산 밑에 돌인데 돌 꺼내면 안 되냐? 안 된다. 왜 안 되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지하에 돌 꺼내는 건 생각을 하지 마라. 제가 청장님 석산 관련된 산림법을 한 10번 읽어봤어요. 근데 어디에도 그 법 규정 어디에도 지하에 돌을 꺼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으면 하면 되는 거지. 그 논리를 얘기했더니 공무원들이 다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내가 계속 따지고 드니까 그때 사는 말이 해주고 싶어도 대한민국이 생기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는 거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갖고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 허가를 내주냐? 못 내준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교수들 찾아가고 법제처 찾아가고 산림청 찾아가고 그때 사실은 청장님이 그때 산림청에 간부로 계시는데 제가 찾아갈까 하다가 어차피 이건 법으로 싸울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지하 채석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갖고 산림청에 가서 담당자들한테 식수에 지하수에 오염이 없고 안전 문제가 이상이 없고 피해가 없으면은 허가도 가능하다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걸 갖고 김포군청 가서 들이밀으니까 김포군청에서 입을 딱 벌려요. 아니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그래서 김포군에서 제가 대한민국이 생기고 처음으로 지하 채석을 시작한 겁니다. 5만 평을 70m를 내려갔어요. 70m를. 여러분 70m. 저 위에서 보면 밑에가 잘 안 보여요. 깜깜해요. 이 어마어마한 땅에 70m 깊이의 돌을 꺼냈으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돈 파내는 겁니다. 이럴 때 김포군청의 담당 책임자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뭐로 메꿀 거냐 앞으로. 뭐로 메꿀 거냐. 이거 흙 사다가 메꾸면 돌 파서 버는 돈 다 들어갈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아예 그건 걱정하지 마라. 저는 흙으로 메꾼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걸 왜 돈을 드립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고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발상을 제가 바꾼 거죠.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경비를, 익스펜시브를 프라핏으로 수익을 내는 쪽으로. 그래서 흙 대신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재활용골재로다가 복토제를 쓰자. 그래가지고 한쪽에선 돌을 꺼내고 한쪽에선 복토제로도 메꾸기 시작했어요. 복토제도 여러분들 돈 받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돈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서 벌고 메꿔서 벌고 그러는 거죠. 우리 김태형 대장 말한 대로 하면은 완전히 봉이 김순달 식으로 파서 벌고 메꿔서 벌고 5만 평을 70m를 갖다가
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상상이 되는 줄 아세요? 5만 평을 70m를 갖다 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돈 벌었습니다. 이런 식의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이런 기회 요인을 찾아야 돼요. 기회 요인을. 그걸 못 찾으면은 늘 그 모양이죠. 늘 그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메꾸는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앞으로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이게 우리가 이 보호는 좀 덜하지만은 수도권이나 큰 대도시는 그 집을 진 지가 오래되면 아파트를 다 이렇게 철거하고 새로 짓잖아요. 아파트 철거하면 나오는 게 건축 폐기물이거든요. 그 폐기물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서 우리한테 붓는 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샀습니다. 사서 건축 폐기물 사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석산을 하고 건축 폐기물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업이에요, 보니까. 이 석산은 이건 돈도 아니에요. 이거는 현대건설에서 건축 폐기물을 발생시키면은 그건 이제 우리가 갖고 오는 거예요. 가져오면 거기에는 뭐 흙도 있고 시멘트 조각도 있고 철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걸 컨베이어 태우면서 쭉 보면은 철근은 철근대로 빼고 시멘트 덩어리는 덩어리대로 부시고 이렇게 하면은 철근이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참 될 때는 한 달에 막 3억씩 나와요. 아니 그럼 돈 한 푼도 없이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건설 현장 소장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한 차에 얼마씩 받고 갖고 와서 또 분류해서 철근 팔아갖고 또 돈 벌고 메꿔서 팔고 돈 들할 게 없죠. 돈 들할 건 인건비예요. 그건 없죠. 우리 모 원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가 제가 이왕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모든 흐름이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걸 크게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5만 평 땅 있는 데다가 진 것이 세계 최고 큰 건축 폐기물 공장을 줬어요, 공장을. 밖에다가 먼지 나게 안 하고 공장을 줘서, 이런 공장을 줘서 여기서 다, 요건 플랜트 있는 부분, 이쪽 안에 보면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큰 차들이 들어와서 부리고 하면은 그게 콘베이에 실려갖고 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모래, 자갈 다 분리합니다. 그 모래는 모래대로 팔고, 자갈은 자갈대로 팔고, 철근은 철근대로 팔고, 나무나 종이 같은 쓰레기는 따로 팔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제가 사업을 진행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가요? 네. 이거 하면서 고생은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도 그런 고생이, 고비가, 위기가 올 때마다 제가 우리 전무님이 저한테 해줬던 그 최상의 찬사. 넌 뭘 해도 될 거야.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 말을 해줘야 돼요. 지원들한테 그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을 해주면은 듣는 사람은 100명 되면 거의 다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중에 1명, 2명은 그걸 머리에 딱 집어넣습니다. 그 머리에 집어넣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죽기 살기로 하면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당합니까? 당할 수가 없죠. 그 공장이 가장 아름다운 공장이, 아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가장 아름다운 공장에 선정이 됐다니까요. 거기다가 졌던 건물이 세계건축협회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도 제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거 우리가 사업 짓고 그렇게 할 때 저거 제가 그랬어요. 대충 최고로 잘 짓자.
심사위원들이 와서 아니 폐기물 처리 공장에 잔디를 쫙 깔아놓고 저렇게 아름답게 짓고 본에 있는 이 건물도 아마 상 받을 겁니다, 여러분. 상 받을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대충 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이 100년 사옥을 짓고 상을 받고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회사의 기본적인 그 문화나 이런 것이 세팅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에 허가가 안 나다가 제가 허가 내고 나서는 대한민국의 다 채석장이 다 허가를 지하를 내요. 그럼 그거를 법으로다가는 그거를 메꾸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제가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 지하가 이게 얼마나 좋은 공간이냐면은 지하가 여러분들 70m쯤 내려가면은요, 그 밑에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합니다. 여기다가 냉동, 냉장, 저온 창고를 치면은 이거는 전기세가 10분의 1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정부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메꾸지 말고 이 어마어마한 이 공간을 이거를 공장을 짓자. 지하 공장을. 그러면서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선례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아마게르 바케라는 공장인데 이 공장은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해갖고 거기서 다 파내고 나서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위에다가 소각장을 만들고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이 열을 갖고 이 도시에 뜨거운 기운을 다 줍니다. 뜨거운 물을 주고 뜨거운 온도. 이 근방에 있는 한 2km 있는 사람들은 거의 난방비가 없어요. 이 덴마크가 춥거든요. 난방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를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공원으로. 폐기물 소각을 해도 소각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늘 체크를 합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한국도 채석장에서 생긴 이 공간을 지하, 냉동, 냉장 창고로 만들든 폐기물 매립장으로 만들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외국에는 공익사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 매립장을 하면 매립장 수입의 반 정도는 지역 주민들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 폐기물 한 차가 얼마인 줄 아세요? 다 다르지만은 보통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왔다 갔다 한 차가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폐기물이 굉장히 그게 한 200년 정도 가야지 없어져요. 그걸 갖다가 전라도 부안군수가 그걸 자기들이 유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들고 해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갖고 군수가 두드려 맞고 결국은 부안에서 못하고 말고 누가 했냐? 경주가 받았어요. 경주. 여러분 경주 가보셨어요? 경주 가보면요. 경주 그 시민들은 병원도 공짜예요. 병원 다 줘준다. 모든 시민행사 비용을 거기서 다 대줘요. 1조 얼마가 나왔어요. 그건 별개로 하고. 그 땅 깊이, 200m 깊이 원자력 발전소 나오는 폐기물을 넣고 200년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경주가 현명한 거예요? 부안이 현명한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문제가 없으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런 사업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자체 장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 신경을 쓰면은 설득을 하면 돼요. 분명한 청사진. 그러면은 이 자체 수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우리 본 고향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지만은 책임 맡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그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혜체장의 역할이죠.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악수하는 게 아니라 살 길을 찾는 게 역할이 돼야 돼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하 채석장에 대한 그 용도를 바꾸는 쪽으로 저는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여기저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원 조성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는 뭐 제 친구도 여기 계시고 그러지만 저는 어릴 땐 뭐 정말 싹수가 별로 없었어요. 학교도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못 하고 사고나 치고 부모님 속시이고 이러다가 제가 군대에서 이래 살면 내가 쓰레기 되겠다. 이래 살면 네 인생은 쓰레기야, 이 바보야.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군대에서 정말로 열심히 책을 봤습니다. 책을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정말 책을 무섭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갈 길을 찾았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인생의 사는 과정에서의 그 난관, 어려움, 고비 이런 거를 저는 한 번도 저는 그걸 갖다가 후퇴의 신호로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걸 디딤돌로 생각했어요. 그냥 올라서면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자식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예요. 디딤돌로 삶은 산다는 건 누구한테도 다 시련과 고통과 난관입니다. 그런 거를 디딤돌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가 되뇌어야 되죠. 그러면은 보잘것없고 싹수 없고 희망 없던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 꿈을 이루고 제가 군대에서 제 인생을 재단했듯이 나이가 60이 넘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고향에도 이렇게 좋은 건물도 줘주고 그리고 이런 좋은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음악도 듣고 그리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젊은이들한테 고향의 젊은이들한테 후배들한테 제가 살아온 삶이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보면은 맨손으로 누가 봐주는 사람 없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기울였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도 눈물겨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눈물겨운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꿈을 이루려면요, 눈물겨운 노력해야 됩니다. 눈물겨운 노력이 뭔지 아세요? 남자는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죽기 살기로 달라붙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제가 갔던 114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스타벅스나 KFC 부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단절하죠. 쉽게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은 거기서 끝이에요. 정말로 성공하려면은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돼요. 자기가 세웠던 목표를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와도 가야 되고 추워도 가야 돼요. 그러고도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73년 사는 동안에 그 정도의 각오와 노력과 불태진의 의지를 갖고 있다 하면은 누구도 이룰 수 있어요. 누구도.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하게 되면은, 혹시나 하게 되면,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왜 책 읽기를 숨쉬기처럼 이라는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뭐, 강의가 재미가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재미가 있다 하면 나중에 한 서너 달 있다가, 저거 할 때는 여러분 그 학교 다니는 그 자제분들이 있으면 같이 와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얼마나 공부했는지 제가 얘기를 해주면은 학생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고, 특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시신 후에 우리가 글을 쓰잖아요. 학생 부군신이. 학생이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배우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배우는 인생이 인간이에요. 내가 학교를 안 다닌다? 끝났다? 그거 아니에요. 그럼 맨날 그 바닥이에요. 죽는 날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래야 인생이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려면은 죽는 날까지 공부하고, 공부해서 배운 거를 행동으로 피드백 시켜야 돼요. 그걸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목표점에 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뭐라 하냐? 그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성공입니다. 뭐가 성공이에요? 복권 당첨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아까 소개했던 우리 문 원장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하시겠지만, 저분이 이룩했던 오늘날의 성과는 저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하지만은, 저 후배님이 인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고통, 그 배고픔, 가난에 대한 서러움,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눈물 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배고픔, 가난을 딛고 오늘의 문은수 원장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큰 치과 그룹입니다. 근데 나 부탁이 있는데, 보험사랑 가면 임플란트 싸게 해주면 안 되나? 약속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고 또 우리 문은수 원장께서 임플란트 반값 해준다고 했으니까 꼭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